자, 여러분, 요즘 주식 계좌 열어보실 때마다 혹시 한숨부터 나오진 않으신가요? 솔직히 우리 투자하려고 공부도 진짜 많이 하고 유튜브도 매일 챙겨보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더 많이 알아보고 더 열심히 연구할수록 왜 내 계좌는 자꾸 반토막이 나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현대 투자자들이 겪는 가장 뼈아픈 딜레마에 대해 파헤쳐 볼 겁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내 자산을 지켜내는 완벽한 생존 비법,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금융 정보가 흘러넘치고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널려 있고 카톡방에선 하루 종일 고급 찌라시가 쏟아지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돈을 잃는 걸까요? 혹시 내가 주식머리가 없나? 하고 자책하신 적 있다면 당장 그 생각부터 버리세요. 여러분이 어리석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그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지는 정보 과부하와 엉성하게 짜인 포트폴리오에 우리 뇌가 아주 자연스럽게 심리적으로 항복해버린 결과일 뿐이거든요. 첫 번째로 살펴볼 핵심은 바로 정보의 환상입니다. 데이터라는 깊은 바다에 빠져서 정작 진짜 필요한 지혜는 잃어버리는 현상이죠. 여기서 우리가 겪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나옵니다. 바로 정보와 기준을 착각한다는 거예요. 정보는 밖에서 쉴 새 없이 들어오고 우리를 압도하며 시장의 소음에 이리저리 휘둘리게 만듭니다. 반면에 기준은 우리 내면에 있는 아주 단순하고 주도적인 방어막이에요. 그러니까 쏟아지는 소음을 뚫고 살아남으려면 남들이 주는 그럴싸한 고급 정보가 아니라 나만의 확고한 내부 기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이죠. 자, 여기 정말 흥미롭고 충격적인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6%. 무슨 숫자일까요? 유명한 바버와 오딘의 연구 결과인데요. 주식을 아주 활발하게 매일같이 사고 파는 투자자들이 오히려 가끔 한 번씩만 거래하는 투자자들보다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6%포인트나 낮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유튜브나 뉴스를 많이 볼수록 와, 나 이제 이 주식 완벽하게 알아 라는 과잉 확신에 빠지거든요. 단순히 데이터를 많이 주워 들은 걸 그 기업을 진짜 이해했다고 착각해버리는 거죠. 이런 과도한 정보는 결국 우리 뇌의 논리 회로를 퓨즈 끊어지듯 마비시켜버립니다. 정보가 너무 많으면 우리 뇌는 복잡한 계산을 포기하고 그냥 가장 최근에 본 자극적인 뉴스만 믿어버려요. 게다가 확증 편향 아시죠?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은 꼭 좋은 뉴스만 눈에 들어온단 말이죠. 또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면 결국 피로감에 찌들어서 몰라 그냥 이거 사! 하고 충동적인 선택을 하는 마비 상태가 옵니다. 제일 위험한 건요. 남들 수익 인증샷만 보고 출구 전력은 생각도 안 한 채 무작정 전문가 픽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빠지는 함정, 바로 공모주, IPO에 덫입니다. 남들 다 청약한데 이 말 들렸을 땐 뭐다? 네, 이미 늦었다는 뜻입니다. 159%. 와, 진짜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숫자 아닙니까? 예전 SK바이오팜이 상장 첫날 기록했던 이른바 따상 수익률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숫자랑 대박났다는 인증샷들이 단톡방에 막 도배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 뇌는 이성을 잊습니다. 나만 빼고 다 돈 벌고 있네? 하는 엄청난 조급함과 두려움, 즉 강렬한 포모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예전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 때 경쟁률 기억하시나요? 자그마치 1524대 1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사람 몰리는 거 보면 경쟁률 미쳤네. 이거 무조건 안전빵이다 라고 착각하잖아요.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숫자의 진짜 의미는요. 1524명 중에 딱 한 명만 주식을 받고 나머지 1523명은 배정을 못 받아서 씩씩거리다가 상장 첫날 패닉 바잉으로 묻지마 추격 매수를 할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뜻이에요. 한순간에 푹 꺼질 거품이 잔뜩 끼게 되는 거죠. 이제 공모주판의 냉혹한 현실을 똑바로 보셔야 합니다. 공모가는 우리 같은 개인들의 수요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상장 전에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들끼리 짬짬이로 다 정해놓은 가격입니다. 게다가 보호예수 해제라는 무서운 덫도 있죠. 상장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기관들이 쥐고 있던 막대한 물량을 시장에 냅다 던져버리거든요. 명확한 기준 없이 남들 따라 늦게 뛰어든 개미들은요, 결국 그 초기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훌륭한 출구 유동성, 즉 총알바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특히 지금 40대, 50대, 60대 분들은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투자의 판돈이,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30대의 투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게임일 수 있습니다. 반토막이 나도 괜찮아요. 우리에겐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라는 튼튼한 생명줄이 있고 잃은 돈을 메꿀 충분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도 어떻게든 자산을 불리는 극대화에 맞춰져 있죠. 근데 50대는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은퇴가 코앞인데 손실을 복구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이제 투자의 목표는 대박을 치는 게 아니라 피 같은 내 은퇴 자금을 무조건 지켜내는 것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젊을 때 하던 그 공격적인 단타 매매를 나이 들어서도 똑같이 하려는 것. 이게 노후 포트폴리오를 아작내는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원인입니다. 한국 가구들의 평균 자산 구성을 한번 볼까요? 놀랍게도 금융자산인 겨우 24%에 불과하고 무려 76%가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에 묶여 있습니다. 집값이 얼만데 난 부자야 하실 수 있지만 이거 진짜 위험한 구조입니다. 총자산이 아무리 수십억이어도 당장 내일 병원비나 생활비로 꺼냈을 현금 흐름이 없으면 그건 결코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고령층 빈곤율이 거의 40%에 육박하는 충격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산은 떡하니 깔고 앉아있는데 정작 피 같은 돈이 돌지를 않는 꽉 막힌 구조 때문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 하나 짚고 갈게요. 바로 수익률 순서의 위험이라는 건데요. 은퇴하고 이제 매달 주식 계좌에서 생활비를 뺏어 써야 하는데 하필 은퇴 극초반에 주식시장이 30% 폭락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생활비는 계속 뺏쓰는데 원금까지 같이 녹아내리니까 자산이 말라붙는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10년, 20년 평균 수익률이 결국 플러스로 돌아온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돈을 뺐어야 하는 그 초반에 시장의 직격탄을 맞으면 그 계좌는 말 그대로 영원히 두 번 다시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 네 번째, 폭락장이 와도 끄떡없이 버텨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바로 3계층 생존 전략을 구축하는 겁니다. 변동성 심한 시장에서 멘탈과 자산을 동시에 지키는 핵심은 자금을 3개의 바구니로 쪼개는 겁니다. 1계층은 당장 내일의 생존을 위한 생활자금이에요.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절대 손실 안 나는 예금이나 CMA에 현금으로 딱 묶어두는 겁니다. 2계층은 갑자기 병원비가 크게 들거나 하는 돌발 상황을 막아줄 버퍼 자금이죠. 1년에서 3년 안에 쓸 돈을 단기 채권이나 배당주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마지막 3계층. 이건 최소 3년 이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안 건드릴 진짜 장기 자금입니다. 우량주나 성장 ETF에 넣어서 시간과 복리의 마법을 누리는 거죠. 이렇게 자산의 시간표를 분리해 놓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계층, 2계층에 버퍼가 없다면 어떤 비극이 벌어질까요? 뉴스에서 시장 폭락했다고 난리치는데 당장 마트 가서 쌀 사고 휴지 살 돈이 없어서 그 바닥을 기고 있는 주식을 눈물을 머금고 강제로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금과 버퍼라는 완충 장치를 딱 분리해두면 시장이 반토막이 나든 말든 여러분은 패닉에 빠져서 아까운 장기 투자 자산을 내다 파는 그런 바보 같은 실수를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그럼 매일매일 열리는 이 살벌한 투자 게임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음을 걸러내고 살아남아야 할까요? 더 이상 유튜브 알고리즘에 휘둘리지 않고 내 투자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 할 3가지 엄격한 룰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내가 참고할 정보 출처를 진짜 믿을 수 있는 기관 딱 3곳 이하로 확 줄이세요. 나머진 다 끊어버리시고요. 둘째, 매일 경제 뉴스 챙겨보는 시간 알람 맞춰놓고 딱 30분만 보세요. 그 이상 보는 건 정보가 아니라 멘탈을 흔드는 소음일 뿐입니다. 셋째, 내가 이 주식을 왜 사는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절대 네버 매수 버튼 누르지 마세요. 자, 방금 말씀드린 3번째 룰 지금 바로 테스트해볼까요? 일명 3줄 설명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주식 앱 켜서 지금 물려있거나 수익 중인 종목 하나 딱 떠올려보세요. 첫째, 이 회사는 도대체 뭐 해서 돈을 버는가? 둘째, 누가 사라고 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나만의 기준으로 왜 하필 지금 이걸 샀는가? 셋째, 정확히 수익률 몇 프로 혹은 어떤 객관적 조건이 달성되면 미련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팔 것인가? 어떠세요? 이 3가지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그 투자는 지금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 자료의 저자가 남긴 뼈를 때리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투자는 수단이고 삶이 목적이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혹은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이겨먹으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투자하는 진짜 이유는 복리라는 기특한 녀석이 나 대신 열심히 일하도록 세팅해놓고 우리는 시장에서 쫓겨나지 않고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결국 내가 원하는 진짜 내 삶을 살기 위한 거 아니니까? 투자는 그걸 받쳐주는 든든한 수단일 뿐이에요.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던져볼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길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객관적으로 한번 쓱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있는 종목과 자산 비율이 내 삶의 목적을 든든하게 받쳐주도록 탄탄하게 구조화되어 있나요? 아니면 아침 9시 장 열릴 때마다 심장이 콩쾅거리고 스마트폰 볼 때마다 스트레스만 유발하는 불안감의 원천인가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생존의 기준들을 여러분의 계좌에 당장 오늘부터 적용해 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